호르무즈 그럼 가면은 뭘 할 건데? 미군 구축함이 호르무즈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 아 들어가 있는 상황이 이게 아니고요. 네. 저기 이렇게 호송하는 작전이 아니고 바깥에서 여건을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상선이 있으면 군함이 따라붙거나 앞으로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모셔가는 그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대로 된 작전이 아니고 일정 정도 어떤 그 말만 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했지 사실상 그 대부분 전력은 바깥에 있고 헬리콥터나 이 무인기 드론이 떠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에워싸는 형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네. 그런데 우리 배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배가 가가지고 미군도 못 들어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외곽 작전 정도 지금 청해부대가 가 있으니까 그 작전 범위를 좀 넓혀서 나중에 이제 빠져나오는 배가 있으면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하게 네. 국내로 뭐 호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가능하죠. 지금 그 해협에서요. 저 오늘도 이란이 폭격을 해가지고 UAE의 그 정유 시설을 때려 부셨습니다. 보니까 시꺼먼 연기가 그냥 이따만하게 올라오고 있더라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지금 확전이 됐어요. 확전이. 그러니까 더 위험해졌다니까. 베트남전이라든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파병 많이 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파병을 했다 그랬는데 공식 기록상으로는 없어요.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 뭐 맹호부대로부터 파병한 게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냐, 박정희 당시에 그 저 권력자가 신흥 권력자가 알아서 긴 거냐. 이게 지금도 논쟁이에요. 2003년에 조지 부시의 그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병도 공식 기록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온 파병 요구에 응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이 뭡니까? 미국으로부터 공식 파병 요청을 받은 적 없다. 파병에 대한 요구는 공식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요구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반도체 부문에 속한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 거고 기존에 있었던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15%를 달라 이런 주장인 건데 뭐 연간 한 5, 6억 되는 돈을 보장해 달라 이런 식의 요구인 것 같은데 노동의 본질에서는 다소 좀 일탈하는 경향이 있어서 몹시 우려된다. 대기업 정규직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의 선택받은 노조원들이 이제 어떤 그 약간의 어떤 경계선 내지 배타적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성원했던 노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사실 그 우리나라 완성체 업체도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이 다 분리됐습니다. 마지막 기아 자동차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깨졌어요. 그때 민주노총이 사과 성명 발표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이게 그 이해관계로 이 노동의 어떤 그 서열화 내지는 어떤 계층화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 통합성이 깨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노동운동 할 때는 스웨덴의 노총 같은 데 보면은 정규직 임금이 너무 높고 비정규직이 낮으면 사회임금제라 그래서 정규직이 조금 희생하고 비정규직이 조금 더 가져가게 하죠. 양보를 해서 나누는 이게 이제 사회연대 임금이라고 이걸 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뉴질랜드나 이래 많은데 우리 경우에는 노동에서의 연대가 노동이 아니고 오히려 분열이 이런 식으로 그 되면서 노동은 사회화되는 거고 노동조합은 경제기구가 아니라 사회적 기구입니다. 이거는 사회적 의미에서 맥락과 시대 정신을 우리가 같이 구현해 나가는 거지 자기들만의 잔치는 아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 안에 왜 하청업체, 협력업체 이런 노동자들 하나도 없냐. 어느 순간 노동자들끼리 계급화가 돼가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등을 하고 현대차 노조에서 오히려 더 그 모습이 극단화됐던 거잖아요. 그 전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 전 제일 황당한 게 노조위원장이 파업 앞두고 해외여행 가는 건 전 처음 봤어요. 하다못해 오마이뉴스 노동조합 임금협상 앞두고 아무데도 안 가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협상 준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일종의 돈잔치를 돈 남았으니까 돈 따먹자 이렇게 돈잔치를 하자는 건데 굉장히 추하죠. 지금 삼성 반도체 노동조합에서 보이는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인 겁니다. 주주는요. 주주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당을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0주 갖고 있는데 5천 얼마가 들어왔더라고 배당금이. 그래서 이건 너무하지 않냐. 그 엄청난 역대급 영업 이익에 비해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 기구로서의
노동조합. 네. 그러니까 사업장 안에 갇혀서 네. 거기서 어떤 그 파이 나누는 게 노동조합의 본질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도 엄연한 사회적 기구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책임성이 요구되는 여기에 맞는 그런 어떤 공적인 개혁. 이러기까지가 노조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더 이상 좀 국민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자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삼성의 문제는 네. 국가의 우리의 문제다. 그렇죠. 이 말씀. 국민들이 키워준 재벌 대기업들이에요. 얼마나 그렇습니다. 많은 세제 네. 혜택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고 필요하면 뭐 R&D 투자 항상 어려우면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전부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금이 다 피 같은 세금이 들어가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익이 남았다고 해서 물론 노동자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엔지니어들도 그에 걸맞는 뭐 그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도하다,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일반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심리적 박탈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 위화감이 생기죠. 나도 저 반도체 갈 걸. 누구는 뭐 6억씩이나 되는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나는 뭐 통장 열어보면 정말 엉망이고 그나마 또 주식마저 파란 나라야. 투자하는 족족 내려가. 뭐 이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연대를 좀 생각해 볼 때가 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불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모두의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뭔가 해법을 마련해야지 누구는 엄청나게 배부르게 살고 누구는 제가 업계의 시선도 삼성전자를 보는 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유는 뭐냐? 지금 반도체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HBM이라는 품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HBM을 선도적으로 한 기업이 어디냐? SK 하이닉스예요. 사실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데 업계 1위는 늘 삼성이었고 2위가 SK 하이닉스였는데 그 순위 다툼에서 뭔가 치고 나가는 기점을 만든 게 HBM이었고 이것 때문에 지난해 초만 해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대응 지연으로 인한 위기론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다가 반도체 경기가 다 같이 살아나면서 고점으로 가면서 레거시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전의 서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가져가도 사람들의 업계의 비판이라는 게 덜 존재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간에 계속 1등을 해온 관성 때문에 기존의 그 혁신의 노력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잘 만나서 얻은 수익들을 가져간다라는 시선이 존재하더라고요. 게다가 15%를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비율을 달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모태가 된 회사가 현대전자였고 현대전자가 IMF 때 이제 LG 반도체를 합병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IT 버블까지 꺼지면서 회사가 빚더미에 오른 적이 있어요. 네.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있기 전에 10여 년 동안 임금 동결, 반납, 무급휴직 이런 게 반복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그 지옥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전리품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존재하는데 삼성전자는 늘 1등 위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업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라는 것들이 반도체 업계에서도 그다지 좋게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팔아야겠다. 과거에는 혁신의 성과는 기업의 몫이었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역량을 발휘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기업의 것이다. 무수히 많은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고 이제 국가도 요즘은 산업 정책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과거엔 이거 불순한 용어였는데 이젠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 국가가 같이 하는 게 바로 혁신이기 때문에 이 혁신의 가치가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고 사회자산이라. 이렇게 놓으면 이제 분배 룰이 달라지죠. 일론 머스크가 자기 혼자 컸습니까? 뭐 나사가 키워주고 엄청나게 그 물 주고 밥 주고 다 했지. 맞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긴 건데 그게 어떻게 일론 머스크 혼자 거냐. 그래서 이 지금의 현대의 빅테크는 이 혁신 역량은 사회적인 자산으로 일단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지금부터 정치적인 어떤 그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야. 목표를 정해놓고 음. 끝없는 열정과 눈치 보지 말고 가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째서 의장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니냐. 딱 좋은 나이죠. 딱 예. 좋은 나이. 모든 것에서 박지원을 능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심이 박심이에요. 김부겸 총리가 형님, 제가 대통령, 야 나오지 마. 너는 양평에서 놀았지 않냐? 김경수 지사가 독일에서 저를 찾아와서 인사하기를 나오지 마. 성경에도 농사를 열심히 지은 농부에게 예수님이 추수를 먼저 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3년간
열심히 투쟁했고 네. 그러면 농사 지은 사람이 가야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후보가 나오니까 내 시체를 받고 가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권 교체가 중요하지. 김대중 시체를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난 3년 전 호남에서 86, 7% 받아가지고 0.73%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호남을 잡읍시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박지원처럼 90%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때요? 호남이 90%가 넘어가지고 이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환경. 윤석열 내란이 구태했다. 저 개망난이한테도 이재명 대통령이 49%, 김문수가 41%, 이준석이 8.9%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냐? 박지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밤에 9시에 나가서 1시간 반, 2시간 걸른 것은 국회의장 하려고 한다 했더니 막 웃더라고. 김건희 면회를 한번 가고 싶어. 김의원 김건희 같이 면회. 갑시다. 같이 가. 거긴 왜? 거기는 왜 또 아니 이렇게? 점쟁이 좀 소개해 주라고. 점쟁이.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 저는 점쟁이 소개시켰다. 대통령은 생각 안 하고 국회의장에 당선되면은 이것으로 일 잘하는 K국회 강력한 국회의장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 헌신 투쟁하겠다 네. 이런 거고 개헌이 제1 목표입니다. 네. 이걸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안이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5.18 자기들이 5.18 행사에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 태극기 들고 하잖아요. 네. 네. 부마행전 이걸 전문에 넣자는 것을 반대할 수 없고 지방 분권화 계엄 요건 강화 이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안 되면은 총선 때까지 권력 구조 개편을 해서 네. 완성하자. 내각제는 않는다. 네. 정동영 장관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화하니까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선배님 우리한테 올드보이란 소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민주당에. 왜 우리가 원체 열심히 하니까 제가 자리를 못 떠요. 왜냐하면 뜨면은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넘기면 안건조정위원회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사회를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사회 봐서 다 넘겨버리잖아. 제가 네. 없으면은 조배수 의원이 보게 되니까 자리 못 뜨죠. 박지원, 정동영은 민주당의 골드보이다. 골드보이다. 제가 잘 돼야 자기 잘 돼요. 왜냐하면 저 다음에 정동영입니다. 지난번에 공천 받을 때 나한테 자꾸 전화해서 형님 우리 어떻게 돼요? 봐라. 우리 빼놓으면 누구를 공천 주겠냐 됐잖아요.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일하는 것도 많이 대화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그렇죠. 그 미국이 동결해 놓은 돈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도 특사도 보내고 50만 불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도 했잖아요. 그런데 간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 우리는 안 가야 되고 이런 때 의원 외교는 조금 더 자유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정부보다는. 때문에 네. 미국도 가서 쿠팡 같은 거 설명하고 이란 미국 가서 좀 얘기도 하고 저는 친미, 친북, 친중이에요. 많은 인맥들이 있으니까 북한 관계도 좀 터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